오늘은 23페이지 도노익도 요문론 23페이지 3번 선정부터 하겠습니다.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서 닦아야 합니까? 오직 좌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좌선 하면 선에 앉는다. 그때의 선은 우리 마음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선사들이 하는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좀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들이 말할 때 자선은 그냥 몸이 앉는 게 아니라 선에 앉는 거다. 이런 분명한 이제 낙처가 있거든요. 낙처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렇게 낙처, 이 뜻이 떨어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공부가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있나 하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다면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는가 이제 그 점에서 스스로 점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선이란 말이 흔히 쓰는 그런 말로 그냥 똑같이 그냥 몸이 가서 앉는다 이렇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깊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돌아보시면 자기 공부를 이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자선하여 선정을 하면 선정이라는 말도 똑같이 일반인들이 말하는 선정하고 선에서 말하는 선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선정은 유의법이고 선에서 말하는 선정은 무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한 이런 가닥 이런 것이 좀 필요하죠.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뜻이 그쪽에 가 있어야 우리 공부가 진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법은 제가 BTN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다. 그리고 그냥 고개 들어서 하늘에 달이 있는 걸 보는 것은 무의법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력을 해서 무엇을 성취한다 그럴 때 이 선정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선정이 있고 우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는 선정은 유의법의 선정입니다. 이것은 초선, 2선, 3선, 4선 그 위에 또 처정들이 있어가지고 비상비, 비상처 정까지 이렇게 구차제정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닦아 올라가는 거 이거는 유의법적인 선정인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걸 수행을 하셨죠. 근데 아주 1년 만에 빨리 마스터를 하셨죠. 부처님께서 안 하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해보시고 이 문제로서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법이라는 거예요. 이분법. 들어갈 때는 고요하지만 나오면 생로병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그 부차제정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라라 깔라마나 우타카라마 붓다 같은 그 당대 스승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었고 부처님께서 그걸 배우셨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배웠으니까 우리도 배워야 되느냐 할 때 부처님 이후로는 달라졌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당신의 화두인 이 생사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선은 좀 더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부처님 깨달음으로 우리도 바로 들어가자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서 부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선정을 이제 놓고
고행을 또 5년간 했지만 안 되고, 그래서 다 놓았던 거죠. 마지막에는 선정도 놓고 고행도 놓고 다 놓은 일주일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으로 친다면 6년간 하신 고행이 선이 아니라 그걸 못 깨달은 거죠. 또 생사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죠. 근데 다 놓았더니 일주일 만에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학생들이 물어봐요.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는 호흡 수행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호흡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서는 부처님도 가나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러면 아주 분명한 답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호흡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호흡 수행으로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당대에 있던 수행은 다 해보고 안 돼서 모든 걸 놓아버렸죠. 그때부터 선에 들어가서 완전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일주일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선으로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나서 하셨으니까 하셨죠. 일주일간 한 것. 그리고 무엇으로서 당신의 문제를 풀었느냐 할 때 6년 고행으로 푼 게 아니라 일주일이지만 모든 걸 다 놓았을 때 자성이 저절로 밝아지는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정도 그렇게 초선, 2선, 3선에서 막 올라가 초선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그쪽에서는 그걸 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아무리 초선, 2선, 3선을 하더라도 돌아 나오면 선정에 들어갈 때는 고요한데 나오면 그냥 막 그대로거든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아무런 해결은 안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역시 부처님께서 하신 것을 요점을 받아서 선도하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정도 일반 유의법에서 말하는 선정하고 무의법에서 말하는 선정이 다르다. 이때 무의법의 선정은 지금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이게 선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본래부터 선정인 거예요. 이게 좀 묘한 점입니다. 오늘 저 걸어오면서 점심 먹고 뭐 여기까지 오는 짧은 거리 동안에 여러분께 무슨 말을 오늘은 가장 들려드리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적어도 6조 조계대사의 후손이라면 6조선이 이전과 이후가 이 불교가 크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6조선님 이전에는 유의법이 판을 친 거예요. 실제로. 근데 6조선님은 무의법의 깨달음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 중국 북부에 가면 대성전이라고 해서 공자 사당이 공자님 사당이 있는데 대성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성균관대학 가도 그 대성전이 있습니다. 크게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성전. 공자를 부를 때 중국인들이 대성하신 분이다. 크게 이룬 분이다 할 때 똑같은 그 대성전이라는 뜻을 육조스님한테 붙일 수가 있어요. 육조스님의 특징은 크게 깨달은 분이에요. 크게 깨닫고 나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애를 써가지고 막 단계를 거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계 대사 이후에는 선불교가 완전히 그냥 확 꽃이 피거든요. 그것을 선의 황금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 깨달음의 육조스님의 깨달음의 특징은 무위법의 깨달음이라서 육조스님이 수행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육조스님이 나무꾼으로 깨달아버리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이 방아를 8개월 동안 방아 찍다가 불려가서 그냥 말 듣고 그냥 완전히 확철되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라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육교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확철되어 가신 크게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도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죠? 그럼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 아닙니까? 몸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요? 마음이 몸을 움직이지. 지금 보고 듣고 깨어 있는 이것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다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 있다고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은 허공장 보살이에요. 마음을 조사들이 표현할 때 허공장 보살 혹은 무변신 보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허공 장은 창고 장자잖아요. 창고로서의 허공. 이 말은 허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창고로서의 허공. 그러니까 진공, 유유, 공적, 명지, 적적, 성성 뭐 이런 뜻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못 깨달았어도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마음은 누구나 있고 누구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몸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속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공장부사를 마음이라고 부르듯이 지금 이 허공 전체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각자가 자기 마음 속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들이 이 마음을 찾는 것을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물고기라면 이 몸이 물고기라면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 말은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찾는다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따로 마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거 컵뚜껑이다, 뭐 종이다. 그다음 오늘은 참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따로 뭐다라고 찾으려고 못 찾는다는 그 아이러니를 알아듣는 게 무위법에서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고 애를 쓰다가 아무 해도 안 되는데 고개만 되니까 달은 이미 딱 중천에 돼 있다 이 말하고 지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 하고 할 때 여러분한테는 육조 해능 조계대사의 후손으로서 대성한 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른다면 간땡이가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일러드려도 이렇게 그냥 말로만 스쳐 지나가지 가슴으로 육박을 해서 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이 말을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몸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디 있는가? 여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허공장이에요. 무변신, 변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거든요. 항상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마음이니까 이미 마음속에 있으면서 마음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서 비유적으로 이걸 한번 본다면 우리는 마음 세계라 해도 좋고 마음의 차원이라 해도 좋고 하여튼 마음 속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드러난 거나 이 바탕 자체는 생멸심도 마음이고 진여심도 마음이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일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대성불교에서는 일미 한맛이다. 그러면 파도가 이 파도를 찍어 먹어봐도 짠맛이고, 저쪽 가서 파도를 찍어 먹어봐도 짠맛이고, 그렇다고 나가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찍어 먹어봐도 짠맛이고, 한맛이다 할 때 이 맛이 뭐냐? 마음이다 이거죠. 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우리한테 친근한 말은 공성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그 공이라는 말이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필요TV에서 저도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 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반야신경을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뭐 잘 하세요. 쭉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 조견, 오온, 개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견 비추어 보았다, 오온이 색, 수상, 행식, 우리의 물질과 정신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또 일체고액을 건넜다, 일체고액을 해결했다. 근데 공을 설명하시면서 공은 체득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체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당연하시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이라는 것이 형용사로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공이 명사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로만 한다면 오온이 모두 비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오온이 모두 공이다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때 공은 마음이거든요. 오온이 모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을 하지, 명사가 아니면 색즉시 공에서 끝나지 다시 공즉시 색은 말이 안 되잖아요. 빈 것이 색이다 이 말은, 색은 색이 비어 있다라고 말은 되지만 공즉시 색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즉시 색이 말이 되려면 공이 명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공은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온이라고 하건 18처라고 하건, 그러니까 18개라고 하건, 오온이라고 하건, 뭐 육경, 또 뭐 육식, 육경, 육식, 육근, 뭐라고 하건 우리 뭐 마음속에 있는 건 전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려면 지금 우리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의 핵심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식은 분별식이거든요. 항상 식에는 분별식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말은 마음을 모르는 게 무명이거든요. 마음을 모르면 몸을 나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명입니다. 그건 이 무명이 행동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분별식이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난데 몸을 나라고 하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이 쌓이면 몸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몸은 나면 나 아닌 것은 남이고, 이 남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죠. 남자, 여자, 뭐 온갖 것으로 분별식이 쌓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행식, 분별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분별된 명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고 보는 게 쫙 이제 펼쳐져서
생로병사 고통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무명이 지금 마음을 모르는 게 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쌓여서 지금 분별식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식을 믿지. 이렇게 육조선님이나 이런 분들이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심적시불입니다. 마음이 곧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그것 말이고 하는 주체가 분별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식이 너무나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간이 좀 부어야 된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그러면 육군의 예. 의의가 예, 그 분별식의 식과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연동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컵을 보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컵이라고 하지, 이걸 잔이라고 하지. 지금 이 마음과 연동해서 볼 그 능력은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별식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떼서 보지. 분별식이라는 말은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아는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이 전체가 다 분별되지 않는 전체 하나를 보기는 그 눈이 어둡다는 거죠. 그게 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12연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런 단어 하나를 봐도 그 자선하면 뭐가 자선이냐? 마음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한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치를 좀 알고 만약에 장선을 한다면 보살님한테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두를 어떻게 드는가 할 때 여러분 화두가 뭐 이목보다 무든 간에 화두 같으면 화두가 뭐냐 할 때 화두는 마음이에요. 그죠? 화두가 뭐냐 할 때 마음이에요. 이 먹고는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간단 명료한 거죠. 그럼 앉아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목구니까 앉아서 마음이 무엇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가 하려면 이런 이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화두를 들려고 하면 이미 그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찾으면 절대로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이게 이미 물인지를 모르고 물을 찾으면 이미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을 찾으면 영원히 못 찾잖아요. 근데 그 찾는 걸 멈추면 그냥 물이잖아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찾는 걸 멈추면 물이잖아요. 그럼 지금 앉아서 화두를 든다 그럴 때 화두는 마음을 찾는 건데 마음을 찾으면 이미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건데 마음을 찾으면 벌써 찾는 자와 찾는 대상이 나누어져서 분별식이 작동을 해버려서 분별식 때문에 마음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두를 어떻게 드는가 할 때 화두를 들면 안 돼요. 화두를 들면 안 되고 화두를 타야 돼요. 말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저의 장점이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가 화두를 탄다는 말을 처음으로 지금 하네요. 화두는 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화두를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하는 놈도 마음이고 대상도 마음인데 이게 나눠져 가지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면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찾으면 유의법이에요. 그럼 무의법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라고 할 때 마음자리 지금 마음자리라고 할 때 이미 마음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음자리를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을 제가 지금 탄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가끔 이 문제를 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얘가 기억나십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면 키팅 선생이 학생들한테 수업 첫 시간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거든요. 까르페는 잡다. 디엠은 이 순간을 잡아라. 이 순간에 깨어서 미래의 이름으로 이 순간을 희생시키지 말라. 이 순간에 충분히 깨어서 이 순간 자체를 만끽하면서 이 순간에 충실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인데 까르페 디엠을 현재를 잡아라 이 말인데 이게 점심이라는 화두다 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실제로 그럼 현재를 잡게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현재를 잡으려고 열심히 하겠지요, 그죠? 그러고 그런 실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잡히느냐 하면 안 잡히는 거죠. 모래알처럼 현재는 잡으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잡는 방법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현재를 못 잡느냐면 현재가 나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깨놓고 말하면 현재는 나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잡으라 하는 것 같아요. 현재를 잡아라 이 말은 내가 나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잡으려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건 나뉘어져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잡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럼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 말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묵조순이에요.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나를 잡으려면 나를 잡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묵조순이 돼요. 묵조순은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제대로 믿고 한다면.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잡는가? 현재는 잡는 게 아니라 현재는 타는 거예요. 잡으려면 못 잡지만 가만히 있으면 타고 있으면 탄다는 말 이해되세요? 지금 현재 아닙니까? 또 현재 아닌가요? 현재잖아요. 현재인데 대상으로 잡으려면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잡는다는 말은 현재를 타는 거예요. 타면 이 말은 뭐냐면 탄다는 말은 나하고 현재가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요게 지금 깨달음의 비결이라고요. 탄다. 화두를 어떻게 잡는가? 화두를 잡으면 안 돼요. 화두를 타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여러분 우리 엉덩이 무겁네요. 이 엉덩이를 자복위에 딱 놓고 딱 버티면 그것이 화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탁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두를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목고의 이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대상으로 놓고 먹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쓰면 스스로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탄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화두 드는 법은 화두를 타는 것이다. 우리 김주현 선생님 수첩에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네. 용 타고 있는 그림을 수첩에 가지고 다니시던데, 네. 항상 들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계시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계세요. 이게 바로 지금 용은 빠르잖아요. 영물이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그게 어떻게 타고 있어요? 얼마나 어지러우실까? 근데 이 용이
가장 빠른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게 뭐냐면 현재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영화 보면 퀴디치라고 하는 그 게임이 나오거든. 애들 게임이. 그러면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심판관이 이게 잡는데 그 잡는 공이 조그만해요. 동전 크기만한 조그만 공이에요. 이걸 심판관이 탁 꺼내면 그 조그만한 동전 크기만한 공에서 날개가 쭉 나와가지고 차르르 하면서 얘가 잘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마법자를 타고 그걸 잡는 게 이제 퀴디치 게임이라고 해서 해리포터 이야기에 영국 마법사들 이야기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보는 순간 현재를 잡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현재를 잡는 것을 게임으로. 그러니까 마법사의 게임의 그 상징이 그렇게 나오는데 애들은 너무 신나게 보지만 우리 같은 사람 보자마자 저게 현재 잡는 게임이구나 하는 걸 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잡는다는 걸 보면 막 애들이 마법자를 타고 막 그 빨리 도망가는 날개 달린 그 공을 잡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탁 잡으면 어느새 싹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다 안 되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탁 이러는 거예요. 안 잡고 탁 이러니까 와서 탁 앉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도드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면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영원히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거예요. 참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잡으려면 못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손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이 손을 잡는 것 같아요. 손이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영원히 잡으려고 하면 못 잡지요. 어떻게 하면 되죠?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손이 손을 잡으려면 이미 손이야. 이걸 잡으려고 하면 영원히 못 잡는데 멈추면 스스로가 나야. 내가 누구인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지만 가만히 있으면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합이 이제 일어나서 최소한 공부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자각을 해야 돼요. 그 공부의 방향은 멈추는 거지. 올 스톱 하는 것이지. 뭔가를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란 말 때문에 나왔는데 이런 말 보선님 수십 년 선방 다니셨지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화두는 드는 것이 아니고 타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시는 분은 금방 무슨 말인가 바로 기억될 거예요. 근데 이런 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수십 년을 잡으러 다니는데 못 잡은 사람들한테 멈춰라. 멈추면 그거다. 그래서 멈출 수 있죠. 예,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는 앉을 때 지금 좌선한다 그럴 때 좌선을 서는 마음인데 마음이 앉는다 할 때 어떻게 마음이 앉는가? 앉아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음인 거죠. 모든 게 마음인 거죠. 그냥 밝아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분별식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분별식이 멈춘다 이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분별식이 멈춘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려면 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멈추면 보인다는 거죠. 지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육종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선이 꽃이 피어가지고 황금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많이 흐려졌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많이 흐려졌어요. 중국은 지금 거의 다 연불선하거든요. 연불 저리 가보세요. 그러면 벽에다가 연불시수, 연불하는 이자가 누구인가? 연불시